시작.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란 환경, 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에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과정에서 2가지, 학급 경영에서 2가지 방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민이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중심으로 교과 융합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기아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주제로 국어교과나 사회교과, 과학교과를 연계하고 또 국어교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해보고 사회교과에서는 그 방안을 실천해보고 과학교과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교과 융합 수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자극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학급 경영 측면에서 2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반 SDGs를 만들겠습니다. SDGs란 UN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전 과제로 17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음식 지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급 수준에서 바꾸어 우리 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반을 줄이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사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거나 와 같이 학급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반 SDGs 17가지의 목표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우리 반 UN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반 UN 회의란 한 주 동안 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보고 각 나라에서 겪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조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책을 내보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청소년 의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는 학급 자치회의로서 우리 반 회의를 한다면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지속가능 미래를 실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학교와 교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교사는 AI와 달리 전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인 교육이란 교과 교육 외에도 학생의 인성 교육 혹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함께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이를 통해서 학생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전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 교육이나 학생의 일부분적인 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전인 교육이 학교와 교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으로 질 높은 교육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학교는 AI와 달리 협업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학교와 교사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과 함께 협력하여 더 좋은 교육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며 학교와 교사만이 갖는 장점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AI와 관련된 학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I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입니다. AI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이 실시된다면 교사는 디지털 이 AI와 관련돼서 어떠한 교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할 수 있고, 더불어 학생은 AI 튜터로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디지털 활용 교육 역량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 역량 교육입니다. AI는 학교와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 학생은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야 합니다. AI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교사는 일부분 말고 학생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AI와 학교 교사가 함께 협력한다면 더 많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AI와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인지를 적극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AI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배움과 삶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의 학습은 학생들의 삶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고 학생들이 배움과 삶을 연결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며 학생들과 혹은 다양한 교육 주체와 함께 소통해보고 협력하는 과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도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사로서 교육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계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 지킴이 캠페인이란 다양한 환경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보거나 노래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이 세계 시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지킴 이 캠페인입니다. 둘째,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독서 토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를 통해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토의하고, 또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해 필요한 것을 토의해 보면서 학생들이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초학력이란 역량과 인성의 기반이 되는 기반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만들기 위해선 기초학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며, 훌륭한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과 다양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꼭 피워갈 수 있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도움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활용한 보충학습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끝마치지 못했다면 그 부족한 점을 교사가 인지하고 이를 보충학습 시간에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초학력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움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또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동료 교수로서 둘을 짝으로 앉히고 배움짝 제도를 활용하여 서로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친구의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바탕이 된 자는 인성과 역량의 균형을 갖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이를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볼 체육 수업 도중 휘두른 배트에 얼굴이 맞아 피가 나는 학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이러한 피가 나는 학생을 보건실로 인도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피가 난다면 다른 학생들이 많이 놀랄 것이고 이로 인해 피를 본다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또 다친 학생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실로 인도하겠습니다. 둘째,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피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학생이 이후에 수업에 안전 문제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것들도 항상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안전 문제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체육 수업이나 다른 다양한 활동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